이게 이 줌에 녹음되는 퀄리티하고 이 휴대폰의 퀄리티가 휴대폰이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거는 이 영상에서 이 음성은 제거해버리고 이거를 휴대폰에 녹음된 거를 거기에 얹어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뭐 곧 정확하게 맞추고 이래 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요. 어쨌든 내가 이제 어떻게 진화되어 왔느냐, 뇌의 진화라는 거는 마음의 진화하고 이제 동의어라고 보면 되고요. 상식적으로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주가 빅뱅 이론으로 설명하잖아요. 어느 한 점에서부터 믿어지지 않지만 하여간 점에서부터 팡 터져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한 점에서부터 터져갖고 계속 팽창하고 있다. 팽창한다는 그 사실 하나로 역으로 들어가면 한 점에서 시작하지 않았겠느냐 하고 생각하는 게 빅뱅 이론입니다. 그게 138억 년 전에 시작이 됐고 지구는 50억 년 전쯤에 시작이 됐고요. 여기 46억 년 전이라고 나오는데 대충 50억 년이라고 보고 생명체가 시작된 거는 30억 년쯤 전에 뭔가 해간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게 시작이 됐다. 30억 년 전부터 이제 생명체가 진화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다가 한 500만 년 정도 전에 여기 이제 오스트랄로피쿠스라는 이 화석이 처음으로 발견이 되죠. 그래서 인류가 500만 년 전부터 이제 진화해 나오다가 인류라고 할 만한 조상이 생겨났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름을 이렇게 붙이죠. 이러다가 마지막에 호모사피엔스가 이 지구를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데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난 게 한 20만 년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거 수치 정도도 알아놓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뇌만 이제 보면은 근래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 아주 오래된 조상, 이 오스트랄로피쿠스 여긴 또 숫자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죠? 500만 년 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어쨌든 오래 전에 몇백만 년 전에 이 두 개의 골을 보면은 이게 앞쪽으로 이렇게 떠밀리는 거가 보이죠. 앞쪽으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했다가 앞쪽으로 떠미는 것. 즉 앞에 이 부분이 팽창을 했다. 앞에 이쪽으로 보면 이쪽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전두엽이 팽창을 했다. 여기 침팬지인데 침팬지하고 사람 뇌하고 비교해봐도 앞에 이 부분이 커졌다는 겁니다. 전두엽이. 이런 얘기를 유발 하라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자기 눈에는 보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참 이렇게 지식을 많이 얻을 수가 있죠. 저한테 이제 특히 이제 인상 깊은 내용은 이제 인지혁명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약 한 5만에서 7만 년 전 사이에 의식이 펑 터졌다, 커졌다. 이거를 대약진이다, 의식의 대약진이다, 빅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추상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상상하게 되고 없는 거를 상상하게 되는 그런 것. 중요한 거는 없는 거를 가정해서 상상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생겨났다. 그 다음에 이 상호작용하는 문명을 건설하게 됐다. 그 전까지는 언어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한 150명 선에서 어떤 그 집단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가 한 15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더 많아지면은 이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려면은 서로 소통하는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소통하는 도구를 발명해내는 그런 압력, 그 진화 압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 진화 압력 때문에 팡 앞에 전전두엽이 터지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 물론 모양새만 보면 이제 그런 거고, 그 이면에는 유전자의 출현이 있는 거죠. 뇌가 이렇게 커지게끔 하는 유전자가 진화적으로 생겨나게 되고, 그 유전자가 생겨남으로 해서 뇌가 커지고, 뇌가 커짐으로써 회로가 더 복잡하게 되고, 그 회로가 이제 큰 집단을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도구를 제공하게 하는 걸 하죠. 그런 능력을 만들어주죠. 가장 큰 도구가 이제 그 언어가 되는 거고, 또한 말로만 안 되니까 이제 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종교라는 걸 미안합니다. 신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개불이 절대 존재가 있다. 잘못하면은 너 이 신한테 작살난다.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종교가 나오게 되고, 하여간 통합하려니까 종교가 필요하고 말이 있어야 정치가 필요하고 이런 그가 이제 인지혁명이 일어남으로써 가능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있고, 내가 평창하고 언어가 발달하게 되는 그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뇌의 용량이 커지는 거를 보여주는데, 요 cc잖아요. 세제곱미터라는 거는 cc입니다. cc. 몇 cc로 이렇게 커지느냐 하는 게 1500cc. 우리 사람의 뇌가 한 1500cc, 1.5리터 정도 되죠. 이제 근래에 와가지고 한 200만 년 전, 밀리언이니까 2.2니까 20만 년 전부터, 아닌데, 이게 밀리언이니까 100만 년, 1000만 년 전이고, 그러니까 200만 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게 호모 오스트랄로피쿠스, 이게 보통 500만 년 전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400만 년 전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인류의 조상, 이 오스트랄로피쿠스가 이때 나왔다고 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뇌가 커지게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뇌의 크기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1.5리터 정도 되는 거고, 무게도 한 1.5kg 정도 되죠. 하여간 이렇게 뇌가 폭발하게 커지도록 만든 유전자가 있었다. 유전자가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런 유전자 같은 경우는 뇌가 이제 이렇게 커지게 만드는 거죠. 다음에 이런 유전자도 뇌가 커지게 만드는 거고, 이 유전자는 뇌를 커지게 만드는 거고, 다음에 이 유전자는 다음에 나타나는 이런 유전자들과 합쳐져 가지고 협력을 해서 회로를 굉장히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는 유전자가 돼서 아마도 언어라는 것이 진화를 하게 됐을 거다. 언어를 만들려니까 굉장히 회로가 복잡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들 이제 자식 낳아서 키워봐서 알겠지만은, 지금 제 손자가 3살인데, 말은 아직까지 언어를 하지만은, 지 나름대로는 굉장히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는데, 저 엄마하고 우리 제 집사람하고는 잘 알아들어요, 그거를. 참 잘 알아듣더라고. 근데 이제 그 언어의 어떤 그 회로가 만들어지면서 폭발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경주 와가지고 놀다가 저 아버지가 그네 타는 거를 떠밀고 이랬는데, 떠미니까 밀지 마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밀지 마라는 건 처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 하는데 말을 붙이면은 이렇게 뭘 하지 마라 하는 줄 그렇게 아는구나 해갖고, 그런 게 회로를 점점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회로가 연결이 돼야 되고,
뭐 복잡해져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연접들이 생겨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연접들을 만들게 하는 유전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언어라는 것이 진화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유전자가 밑바탕에 있고, 유전자에 의해 가지고 회로가 생기고, 회로에 의해서 어떤 그 마음의 복잡성이 생긴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뇌의 진화를 한번 보면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간단한 뇌회로는 이 그물신경망이라는 겁니다. 히드라의 신경망이 그물이고, 그 다음에 해파리가 우산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가운데 입이 있고, 신경이 망이 이제 우산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는 거. 이게 한 그물이잖아요. 이거 그물, 그냥 그물같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그 간단한, 현재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신경망입니다. 이 해파리거든요. 해파리고, 얘가 이제 하는 일이라고는 이쪽 부분이 이렇게 접히는 것을 보여주죠. 여기 만약에 촉수라는 게 있고, 여기에 먹이가 걸리면 이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입으로 가져오는, 이렇게 있다가 접어서 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걸린 거를 먹고는 다시 펴고 살랑살랑 다른 데로 이제 물결 따라가는 거죠. 그게 해파리가 하는 거고요. 지금 펴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폈다가 이게 걸리면은, 먹이가 걸리면은 딱 접어서 먹는, 걸리면 접어서 먹고 다시 펴고, 그때 일어나는 신경의 그 활성이 이제 보여줍니다. 그 우산, 피자라고 생각하면 피자를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은 이쪽 조각이 활성을 하든 이쪽 조각이 활성하든, 여기서 보면 이쪽 조각이 활성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해파리는 하는 일이라고는 먹이가 걸리면은 이게 이렇게 있다가 먹이가 걸리면 먹고는 펴고 물결 따라 또 가고, 이게 해파리의 행동에 달하는 거예요. 행동이 결국 마음이죠. 지가 뭐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먹는 거, 해파리도 이런 마음밖에 없다. 가장 간단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게 이제 머리신경절이라는 거를 갖는 플라나리아, 혹은 그 지렁이 같은 이런 거, 이렇게 지렁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머리 쪽에 큰 신경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신경절입니다. 신경절이라는 거는, 요 신경절은 여기 부분을 지배를 하고, 여기 정경절은 이 부분을 지배를 하고 이렇습니다. 신경절들이 이렇게 따라가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체라는 게 보면은 사실은 다 마디마디가 연결된 거예요. 이 플라나리아는 이렇게 마디 하나가 반복이 됐다고 보면 되죠. 요 마디, 이 마디, 이 마디, 이 마디가 반복돼 가지고 있고, 그 각각의 마디는 그 마디에 있는 절이라는 요 신경 구조가 지배를 하고, 이 전체 절들을 지배하는 절의 절을 지배하는 절, 한 차원 높은 절, 이게 뇌가 하는 일입니다. 뇌는 자기 아래 밑에 있는 절들을 지배하고, 밑에 있는 절은 그 아래 몸 부분을 지배를 하고, 이렇게 내가 진화를 했다. 여기는 절밖에 없어요. 이런 각각의 흩어진 절밖에 없고, 절을 지배하는 절은 없단 말이에요. 그물신경망의 경우에는. 그런데
요 머리 신경절이 있는 이런 신경망은 저를 지배하는 절이 있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플라나리아의 이 절을 지배하는 절은 말은 뇌라고 적어놨지만은 그러니까 뇌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기능이 미약하다. 이거를 우리가 뇌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냥 머리 신경절, 이 머리라는 뜻입니다. 세팔릭 강글리언이라고 하자. 그냥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그냥 정의를 한 겁니다. 뇌라고 적어 놓은 데도 있는데 뇌라 그러기에는 좀 거시기하다. 머리 신경절이라고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플라나리아는 이 비플라나리아인데요. 앞에 눈같이 있는 게 이게 눈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 빛에 대한 그 반응을 잘 할 수 있는 그냥 한 부분입니다. 이 플라나리아는 하도 아직까지 진화가 덜 돼가 잘라버리면은 이것도 한 마리가 되고 이것도 한 마리가 되고 그래요. 예. 나중에 여기 보면 이제 그걸 보여줍니다. 잘라버리면은 각각이 플라나리아 한 마리씩 돼요. 예. 그런 걸 보여줍니다. 이거는 지렁이는 좀 크지만은 플라나리아하고 같은 내구조고, 요 예쁜 꼬마 선충 엘레강스가 예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시 엘레강스라고 합니다. 요 머리 신경절이거든요. 그다음에 각각 밑에 여러 가지 지배하는 저 신경절들이 있고, 얘가 한 1mm, 2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게 0.2mm니까 전체가 한 1mm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뭐 입도 있고 소화기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절들이 쭉 이렇게 있고, 이 절들을 지배하는 머리 신경절이 여기 있다. 자, 이게 이제 그다음 그냥 그물신경계 다음에 진화한 신경계통이라는 거죠. 얘는 이제 플라나리아보다는 조금 더 고등한 행동을 합니다. 요 앞에 여기 머리 신경절이고 입이 여기. 이거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모양새도 뭐 별것도 아니고 1mm밖에 안 되는 아주 미물이지만은 얘 가지고 뭐 학습과 기억 같은 것도 치매도 이런 것 막 연구를 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보이는 그런 질병들을 여기도 다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장 간단한 것에서부터 연구를 하는 게 좋으니까 여기서부터 원리를 찾아내가 그거를 초파리한테 적용하고 쥐한테 적용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한테 적용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거죠. 이 움직이는 거 가지고 행동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가지고 막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팔이나 잠자리 같은 데 있는 요 머리 신경절, 얘부터는 이제 뇌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이제 날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거를 다 지배를 하는 거니까 복잡한 이제 뇌신경 회로를 갖고 있죠, 뇌가. 그래서 뇌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게 눈이고 양쪽에 커다랗게 눈이 있고 여기에 뇌가 있습니다. 이 뇌의 신경세포, 이 각각의 신경세포가 하나하나 다 어떻게 누구하고 연결됐는지가 작년인가 이게 다 완성이 됐죠. 2024년도 10월 달에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초파리 이 뇌 지도가 몇만 개, 14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이 14만 개의 신경세포가 5천만 개의 시냅스를 통해서 서로 연결돼 가지고 있답니다. 이거를 일일이 다 전자현미경을 찍어 가지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 알아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이거를 한 사람이 성씨도 있습니까?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세바스찬 성인데,
아마 우리 아마 교포 2세나 3세나 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초파리뿐만 아니고 사람 뇌의 그 연결체를 다 지금 알아보려고 벌써 오래됐으면 오래 전에 시도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고요. 그러다가 초파리뇌가 그 곤충류뇌에서부터 더 진화한 게 이제 고기의 뇌가 되는 거죠. 이 물고기의 뇌, 특히 상어뇌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 있는 구조하고 거의 다 유사하게 다 있습니다. 사람한테 있는 건 여기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유동물 뇌의 원형이다, 프로토타입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부터 포유동물이 이제 이렇게 진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포유동물이 아니죠. 그죠? 위해간 여기 포유동물, 여기서부터 양서, 가축 이런 것도 포유동물이 아니고, 얘네들은 포유동물이 아니고, 이 포유동물이 상어가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진화를 해왔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커진 게 보면 전부 다 심피질, 요게, 이 부분, 앞에 이게 심피질이거든요. 여기가 심피질. 이 심피질이 커졌죠. 나중에는 심피질 중에도 앞에 있는 이 전전두엽이 방 커져갖고, 고등포유류가 되는 거고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아래쪽에 뇌줄기 아래 척수가 있고 뇌줄기 다음에 둘레계통 심피질인데 심피질의 앞부분 전전두엽이라 그래가지고 사람한테만 발달돼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은 따로 보죠. 그래서 네 가지 뇌로 돼 가지고 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포유류는 세 층으로 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맥클리안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심피질은 잘 변화하고 학습이 잘 일어나는 뇌, 아래에 있는 둘레계통이나 파충류는 이거는 이제 잘 변화하지 않는 뇌, 본능의 뇌고 감정의 뇌인데 본능과 감정은 우리의 어떤 우리가 학습을 해서 바꾸기가 가르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고 그래서 이 자라는 개념도 나라는 인식, 자라는 개념도 결국은 이 복잡한 신경망에서 나오는 그런 신경 활성으로 이제 우리가 환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라는 거는 두 측면에서 이제 봅니다. 개체화된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자. 개체화된 자라는 건 내가 세상하고 분리된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것.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공간 중에도 여기에 내가 있다 하는 것을 느끼는 거, 이걸 개체화된 자, embodied ego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embodied ego 속에 나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떻고 하는 나의 역사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내가 있는 공간에 나에 대한 좌표를 찍는 것, 이게 개체화된 자고, 그리고 이 개체화된 자 속에 나의 이야기가 들어있죠. 나의 이야기가 쌓여 있는 것. 나는 어떤 현재 지점을 경험하면서 시간은 지나가지만은 그 지나간 경험이 내 뇌는 그거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기억이잖아요. 내 뇌는 기억이 생성돼 가지고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내 뇌 속에 남겨놓고 있다. 그 남겨놓은 내 신경회로들이 모인 곳이
기본 모드 신경망이다. 이게 기본 모드 신경망이고 이게 이야기하는 자, 나의 역사가 기록된 나의 서사적 자아죠. 자아는 이제 두 측면이 있습니다. 개체화된 자아는 보고 듣고 뭐 하는 어떤 외부 감각이 내 뇌로 들어와 가지고 나를 느끼는 어떤 그 감각하고 나의 내적 감각하고 외부 감각하고가 모여서 나는 이 공간에 여기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뇌섬 얘기할 때 뇌섬 인슐라가 외부 감각도 척수를 타고 들어오고 내부 감각 내 안에 있는 몸의 감각도 척수를 타고 올라와서 인슐라의 뒤쪽에서부터 들어와가 앞쪽에서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쪽 인슐라, 안티어리어 인슐라가 그래서 나의 자아를 개체화된 자아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슐라의 앞쪽 인슐라에서 개체화된 자아, 이 공간에서 나의 좌표를 찍는 그런 어떤 그 현상이라 그럴까 그게 나타나는 거고 나라는 그런 그 이야기하는 자는 뇌에 있는 이 기본 모드 신경망이다. 왜 나의 역사가 쌓인 곳이 기본 모드 신경망이니까 나의 역사하고 관계없이 내가 경험하는 게 뭐가 있노? 그런 건 없죠, 사실은. 전부 다 내가 주관적으로 하여간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경험 안 하는데 내 속에 쌓이는 게 있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모든 건 다 내가 경험하는 건데, 내가 어떤 보다 더 나하고 관련된 그런 정보들, 경험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감정적인 것들, 그러니까 아주 인상적인 것들, 내 삶에 중요한 그런 사실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를 결국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쌓인 곳이 여기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신경회로들은 내가 사는 데 있어가지고 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 감정적인 거, 아니면은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실적인 정보들, 이런 것들이 꽉 모여 있는 곳이다. 다른 것들은 내하고 물론 관계가 있어서 내 속에 쌓였지만은,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무슨 루트먹하고 로그먹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내가 지금 몰라도 잘 살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거하고는 조금 떨어진 곳하고 연결되어 있다. 물론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그런 신경망들은 이거하고는 그냥 슬쩍만 걸쳐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개체화된 자,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그거를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세포, 플레이스 셀이랍니다. 이게 히포캄퍼스에 있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왜 히포캄퍼스고, 아까는 그거라 했는데, 인슐라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뒤에 소뇌가 이렇게 있고, 그죠? 인슐라는 요 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히포캄퍼스는 이 속에 이렇게 감춰져 가지고 있고, 바깥에 있는 광경들이 예를 들면 눈으로 통해 가지고 시상을 거쳐서 1차 시각 표지를 거쳐서 이쪽으로 히포캄퍼스로 와 가지고 이제 이미지가 완성이 되죠. 완성된 이미지는 갈고리 다발을 타고서 이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들어가죠. 인슐라의 뒤쪽으로 해가지고 앞쪽으로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전두엽하고 뭐들하고도 또 다 편도체 같으면 이 편도체하고도 다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인슐라가 여기 히포캄퍼스면은 인슐라 안티어 특히 여기 안티어리 인슐라 히포캄퍼스보다가 더 고등한 그런 위치라는 거죠. 여기서는
모양새 바깥에 히포캄퍼스에서는 바깥에 있는 광경이 여기서 완성이 되고 안티리어 인슐라 여기는 내 몸 감각도 이렇게가 여기서 같이 만나는 데니까 히포캄퍼스보다는 안티리어 인슐라가 더 높은 차원의 뇌죠, 그죠?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고 히포캄퍼스에서 좌표가 찍힌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이거를 보면은 이 쥐가 이 공간에 들어올 때만 소리가 안 나네. 내가 대신 소리 낼게요. 여기 있으면 빠바바바바바 이러고 있습니다. 빠바바바. 여기 오면 소리가 안 나요. 이러다가 이리 가면 뻑뻑뻑 하다가 여 들어오면 빠바바바바바바 이래 됩니다. 뭐가 빠바바바 하냐면은 해마에 있는 어떤 신경세포 하나에 지금 전극을 뽑아가지고 소리로 이 세포의 활성을 소리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 신경세포 해마에 있는 그 플레이스 셀은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세포다 말이에요. 경주 대릉원인데 대릉원 옆에 어떤 사거리에 있으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눈을 통해 가지고 내 뇌에 들어오면은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세포가 내 해마에서 그 정보를 다 취합을 한다. 그래서 그 세포는 해마 세포는 내가 여기 대릉원 가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해마 신경 세포가 된다 그런 겁니다. 이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여기는 이번 이 쥐가 이 길을 따라갈 때에 해마에 있는 각각 다른 신경세포가 활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색깔이 이렇게 다른 신경세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올 때는 요 파란 색깔 세포가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 올 때는 요 빨간색 혹은 이런 연두색이 세포가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세포가 되고, 그래서 이 위치하고 이 위치하고 이 위치하고 다 다르니까 공간적으로 봤을 때 다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각각 다른 해마의 신경세포가 그거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표를 찍는 세포가 각각 달리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거잖아요. 그 각각의 세포들은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좌표를 찍는 그런 세포고, 그래서 이런 거가 개체화된 자를 만드는 그런 세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조금 더 복잡하게 하면 뭐 이렇습니다. 하여간 여기가 해마인데 해마로 들어간다. 주변 환경에 이게 중요한 좌표들이 해마로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마로 들어갈 때에 이쪽 부위를 통해서 해마 곁 이랑을 거쳐서 해마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위를 갖다가 뭐 어떻게 자극을 좀 하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붕 뜬 것 같은, 왜 이거 유체 이탈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붕 떠가지고 나 자신을 내려다 보는 것 같은 유체 이탈, 이런 현상이 막 나타나고 그래요. 또한 여기 이런 부위들이 어떻게 마비를 시키면은 내가 이 세상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라. 마약을 먹으면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잖아요. 세상하고 내하고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자해리라 그러죠. 그때 자해리는 이 개체화된 자의 해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DMN도 물론 영향을 받습니다만은 자해리라 할 때는 이제 그런 개체화된 자가 해리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 서사적 자는 내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정보들이 모이는 건데, 이거를 보통 정체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왜 과거의 나도 나고 현재의 나도 나고 미래의 나도 나냐. 변한다 그랬는데, 오온이 다 변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나라는 개념이 있느냐, 이런 거죠. 자, 그거는 좋은 이제 그 비유 예가 테세우스의 배라 그래가지고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뭐 해가 이 처음에 배가 하도 의미가 깊어가지고 박물관에 보관을 해놨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어쨌든 뭐 낡고 썩어가지고 이 송판대기 하나를 새 걸로 바꿨고, 이거는 떼내고 새 걸로 바꿨고 떼내고 새 걸로 바꿔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가지고
원래 거는 다 새 걸로 바꾸었고 새 송판으로 다 바꾸었고 떼낸 것 가지고 하나 또 새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어느 게 진짜 테세우스의 배고 이게 이제 사람을 혼동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 처음에 몇 개 안 바뀌었을 때는 당연히 이게 테세우스의 배지만은 여기 다 바뀌어버리고 새로 여기 떼낸 것 갖고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 어느 게 테세우스의 배고 혼동스럽죠, 그죠? 자, 이런 게 사람도 왜 나를 갖다가 과거의 나도 현재의 나도 나라고 그렇게 정체성을 갖게 되느냐? 내가 그 나의 세월을 간직하고 있다. 이게 이제 내 몸이 변하죠. 내 몸이 피부의 표피 같은 경우는 28일 만에 전부 다 새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때가 돼가지고 벗겨져 나가죠. 그리고 우리 소장의 곱창을 덮고 있는 표피는 일주일 만에 다 바뀝니다. 5, 6일 만에 다 바뀝니다. 잘 안 바뀌는 게 이제 그 근육 같은 거가 잘 안 바뀌죠. 그리고 뇌는 이제 내 속에 있는 신경세포는 한번 만들어지면은 평생을 내하고 같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내 신경세포는 안 바뀐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 안 바뀌는 뇌신경세포들 사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기억이 만들어지니까 그 기억은 세월이 지나도 안 바뀌고 내 뇌 속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보죠.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게 나의 서사시가 되는 거고 그게 나라는 거를 만들잖아요. 그게 자아죠. 그죠? 그래서 자아가 생성이 되고 과거의 나도 나라 생각하고 현재의 나도 나라고 생각한다. 내가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지나왔던 것들 다들 지금 여러분들 뇌에 그게 내 회로로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쌓인 신경망이 그게 여기 DMN이라는 것을 이룬다. 나야가라 폴인데 세월은 이렇게 나야가라 폴을 현재를 훅 하고 지나가지만은 나는 그 지나간 역사를 붙들고 있다. 영원한 양 붙들고 있다. 붓다브레인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내 신경회로로 쌓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법보신문에 나온 거를 이번에 책으로 엮어냈고요. 이게 DMN입니다. 앞에 이게 뭐 특별한 구조가 아니고 신경세포가 굉장히 복잡하게 밀집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냥 표시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돼 이렇게 앞에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쌓인 게 여기고 내용들은 여기에 쌓이고 이 부분이고 내용들은 여기에 있고 이 축두엽이 저기가 이 축두엽 쪽으로는 여기 이제 모양새가 여기에 저장되니까 모양새가 그러니까 내가 겪어왔던 그런 이미지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광경들은 여기에 쌓이고 그 광경들에서 일어났던 의미들은 여기에 쌓이고 그게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다. 나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정보들, 사실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여기다. 나하고 조금 그러니까 뭐 좀 덜 관계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은 이거하고 물론 연결은 돼 가지고 있지만은 좀 떨어진 곳에 연결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내가 살아온 역사가 쌓인 것이 디키본모드 신경망이고 이게 나의 이야기니까 나의 이야기하는 자아가 되죠. 뭐 하여간 여기 이제 기억이 쌓일 때
있는 그대로 우리가 대상을 못 보고 항상 탐진치를 묻혀가지고 보잖아요. 그래서 DMN이 나의 자아를 만드는데 그 자아를 이루고 있는 신경망이 내가 경험한 그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탐진치가 더덕더덕 붙은 그런, 예로서 녹색을 순수한 기억이라고 보면은 거기에 탐진치가 얼룩덜룩 때를 묻히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뇌도 여기에 있다. 그 자아가, 이 자아를 통해서, 이 자아가 나라는 나라는 인식을 만드는 그런 거니까 세상을 보는 것도 어떤 세상을 보는 각자의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자아가. 그래서 나는 나의 자아를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내한테 다시 내 마음에 비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세상이 비치는데, 그거는 항상 내 자아를 통해서 내 마음에 비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 즉 DMN을 뇌를 지배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 대상을 인식할 때는 앞에 이쪽 부위에 있는 전두엽의 이쪽 부위에 있는 센트럴 이그제큐티브 네트워크 중앙관리망이라는 게 보든 듣든 뭐 이렇게 하는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거를 관리를 할 때도, 그러니까 보는 것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뭐를 볼 때도 있는 그대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항상 자아를 통해서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DMN이 우리가 졸고 있을 때 외부 대상하고 관련하고 있지 않을 때 공상망상하는 게 맞는데, 외부 그 대상을 인식할 때 그러면 DMN은 관여하지 않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 외부 대상 인식할 때도 DMN이 관여해서 외부 대상을 본다는 거죠. 그게 자아가 관여해서 외부 대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DMN은 사실 항상 활동하고 있다는 거지. 외부 대상으로 우리가 주의가 가지 않을 때는 DMN만 활동하니까 공상망상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부 대상에 관여를 할 때도 DMN이 관여를 해서 본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뇌의 지배자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로서 이제 아핀 같은 게 내 뇌에 저장될 때에 그저 이거는 아핀이라면은 이건 DMN하고 크게 관련 없는 장소에서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특정한 아핀, 내가 나의 발가락을 꽉 찔렀던 아핀, 그거는 DMN에 꽉 박힌단 말이에요. 1 더하기 2는 4라 했을 때 1 더하기 2는 3이라 했으면 그 정보는 DMN하고는 뭐 조금 떨어진 데 저장이 되는데, 1 더하기 2는 4라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났다, 이런 거는 혼났는 거 플러스 1 더하기 2는 4라고 했지 하는 이 정보들이 DMN에 강하게 꽉 박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요, 우리 집이거든요. 설이고 참깨입니다. 요거는 내 껌딱지고 얘는 우리 집사람 껌딱지. 얘는 내한테 뭐 안 옵니다. 내만 보면 도망갑니다. 얘는 내만 보면은 쫓아나오고.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이 참깨를 한 대 때렸나 봐요. 설이 이게 참깨는 절대 할머니한테 안 갑니다. DMN에 그 사실이 꽉 박혀 있는 거죠. 이런 게 DMN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저 할머니는 DMN하고는 좀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DMN하고 관련된 회로로 만들어지는데, 회로가 왜요? 다시 또 상상해야 됩니다. 11차원의 공간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 무지 복잡한 공간에서 만들어지는데, 할머니가 나를 어쨌든 때렸던 거는
DMN하고 꽉 이렇게 가까운 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저 우리 할머니 하는 거는 이 참깨에 대해서는 그저 조금 멀리 떨어진 데 형성된단 말이에요. 예, 내 공부하는 책상이거든요. 공부하면 이럴 거 있습니다. 내가 뭐 일반적으로는 이걸 보고 참깨라 설이라고 잘 모르잖아요. 이거 저는 알거든요. 이게 얘가 설이라는 건 난 금방 연결시킨다는 거죠. 이건 얘기 하지 맙시다. 넘어가고요. 내한테서 떨어지지를 않아요. 내가 이제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밖에 떨거덕 소리만 나도 내가 떨거덕 하는 줄 안대요. 우리 어머님이. 내가 없을 때는 어머님 옆에 있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떨거덕 하면은 쫓아나간다 그러요. 아침에 이제 명상 수행할 때도 이렇게 수행하고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같이 명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내 명상에 방해된다 싶으면 살 떠밀어 가지고 떠밀면 나도 오픈에 또 올라와요. 근데 떠밀어 가지고 살짝 이렇게 도닥도닥 하고 잠깐만 이래 있으면 지가 거기서 서리의 자아라는 거, 서리의 자아, 참깨의 자아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런 내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내가 되는 거. 이렇게 진화하면서 학습하는 능력도 진화가 됩니다. 이거는 고슴도치 학습 잘 못하죠. 원숭이도 학습 잘 못합니다. 근데 사람은 학습을 참 잘하잖아요. 신경세포 하나하나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전체로 보면 다르잖아요, 구조가. 그래서 그 전체로 다르다는 구조가 뭐 때문에 학습을 잘하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은 학습을 참 잘하게 한다. 학습을 잘하게 한 거는 기억을 잘하게 하는 거고, 기억을 잘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정보들이 쌓여가지고 그 정보들이 다시 또 모여서 나타나는 현상들,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마음의 체화 능력이 자아 수준을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고, 이게 뭐 기본 모드 신경망인데 다시 또 나옵니다. 이게 겉으로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속에 얘네들이 다 연결이 잘 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 뭐 복잡하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망상을 하던 아니면은 밖의 대상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던 이게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신경망이 이거를 이제 돌출 자극 탐지 신경망, 스위치 신경망이라고 보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이게 앞에 인슐라 앞쪽 부분. 그러니까 인슐라 앞쪽 부분이 외부 감각도 들어오고 내부 감각도 들어와가 모인데라는 게 그랬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어떤 쾅 하는 소리가 났다 하면은 빨간 소리가 들리고 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를 거쳐서 전전두엽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인식에 올라오는 거죠. 쾅이구나 하고 올라오는데 전전두엽으로 가기 바로 직전이 여기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먼저 외부 대상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fMRI를 찍어보면 소리가 빵 하잖아요. 그러면 특히 오른쪽 안티어리어 인슐라, 앞쪽 인슐라 여기가 제일 먼저 빵 하고 반응을 보입니다. 요걸 스위치 신경망이라 그러죠. 망상하고 있다가 어떤 소리가 들리면은 여기가 제일 먼저 그 소리를 인식해서 저쪽에 소리 들려 하고 스위치를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중앙집행망, 이게 중앙집행망이거든요. 이 중앙집행망이 활동하게 된다. 이쪽은 기본 모드 신경망이고, 졸다가 빵 하면은 스위치망이 여기 오른쪽 프론토 인슐라입니다. 이게 그 앞쪽 인슐라라는 얘기입니다. 뻥 하면 여기가 내선 앞쪽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해가지고 야, 소리가 들렸으니까 그만 졸고 그쪽으로 정신 차려서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위치 꺼내 타는 게 더 가뿐노? 안 넣나? 예.
이 파란 게 외부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고, 노랗거나 요 주황색이 기본 모드 신경망입니다. 망상하는 신경망. 망상할 때는 바깥에 우리가 신경을 못 쓰고, 망상할 때는 바깥에 신경을 쓰지 않고, 바깥에 신경 쓰면은 망상을 안 하는 거고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자아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나의 이야기가 쌓여서 자아가 생성된다. 나의 이야기가 쌓인 곳이 나하고 나의 삶하고 가장 밀접한 정보들이 쌓인 곳, 그것이 DMN이다. 그래서 그 DMN이 내가 세상을 보는 창문틀, 자아를 만든다. 그 자아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데 그 DMN이 탐진치로 쩔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창문에 때가 더덕더덕 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못 본다. 그런 거고 모든 행동이든 마음이든 어쨌든 뇌의 신경망을 통해서 나타난다. 사람의 뇌의 신경망은 너무나 복잡하게 많은 정보들도 연결되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공상망상도 만들어내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신이라는 것도 만들어내고 꿈이라는 것도 꾸고 뭐 영이라는 것도 이렇게 어떤 각 설정을 하고 귀신도 만들어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귀신이 진짜 있느냐? 그 귀신이 뭐 있다고 뭐 본 사람도 있다 하고 뭐 증거도 뭐 들여다대고 그래 하는데 그건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죠. 옛날에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그때 우리 할머니 얘기가 그러니까 얘기를 촌에서 밤긴 겨울밤 이럴 때에 얘기들을 할머니한테 우리는 얘기를 많이 듣고 컸잖아요. 그 얘기가 끝도 없이 나오죠. 이제 그런 중에 이제 귀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다가 그때는 걸어 다녔으니까 산 넘어 이렇게 밤에 이렇게 오다가 어두워 갖고 쉬다가 다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귀신이 붙잡고 안 나와주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졸도해가지고 아침에 눈 깨보니까 적삼이 돌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못 빠져나와갖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고 근데 자꾸 가시밭길로 이리 오너라 가시밭길로 자꾸 데려가도록 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귀신 없습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서 뇌에 관한 거는 다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걱정에 대한 거를 뇌과학적으로 보는 거를 시간 나는 대로 좀 하고, 다음에 남은 시간들은 다 학생 발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쉬었다가 40분부터 발표하는 거로 하죠.